안녕하십니까. 3급과 준상급을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야기 한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도대체 그 둘을 결합하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십니까? 무슨 이야기냐? 저처럼 이런 이야기로 나오지 않아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결합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또 당시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 상황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쉽죠. 나무목과 물수, 삼수변, 그 다음 칼도와 열표로 나눌 팔자, 여덟 팔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나무를 칼로 베어서 나누어 가지고서 물가의 위에 걸쳐 놓은 게 뭐냐? 이것은 다리요 들보다 해서 들보량, 다리량자입니다. 우리 교량 또 동량 할 때 이 자는 자그마치 들보량이라는 거예요. 들보라는 게 뭐냐? 큰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 놓는 걸 들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지금은 물가 위에 올려놓는 나무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량 구간이다, 교량 구간, 서행 이런 말이 있을 때 교량은 자그마치 다리교와 다리량을 합쳐놓은 그런 글자라는 거죠. 이처럼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한자의 설득력이고 당시에 만들어진 적합성입니다. 사실 이 어떠한 이런 원리와 논리가 없이 글자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한테 한자는요 부호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한자를 분해하다 보면 당시의 상황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논리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서울경이 또 들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서울경, 즉 서울은 크다란 뜻도 있다고 그랬죠. 즉 크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살펴 알 수 있다는 데서 이게 믿을 양, 살필 양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믿다라는 건 믿을 신이라는 자가 있죠. 사람들의 말은 믿을 만해야 된다 해서 믿을 신이 있고요. 이것은 뭐냐? 믿을 양 또는 믿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피다 해서 살필 양자인데 크고 또 왠지 높은 말을 하는 그러한 말들은 사람들이 살펴서 알 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살필 양이란 뜻이 더 지배적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우리 양해해달라, 또 양지해달라, 양찰해달라 할 때 이 양자는 전부 살필 양자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살필 찰보다는 왠지 좀 더 친근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살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한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말로써 그 사람에게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믿을 양, 살필 양이라는 글자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이런 글자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도 둘로 나누어 봅니다. 힘력은 여러분이 알죠? 그 다음 이것도 엄할려라는 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엄하게 타일러서 일에 힘쓰도록 권한다 하여 이것을 힘쓸려 또는 권할려라는 자입니다. 우리 격려하다 또 장려하다 할 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도 이게 엄할려라는 것만 알고 이것이 힘력이라는 것만 알면 엄하게 타일러서 힘쓰도록 그 사람을 또 격려하다 또 권하다 또 힘쓰게 하다 해서 힘쓸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격려나 장려할 때는 이 힘쓸 여자가 들어갑니다. 이 상급 한자는요 이처럼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한 거죠. 사실은요 3급까지 오신다는 것만도 여러분은 이제 한자를 어느 정도 다 꿰고 있는 겁니다. 한문으로 넘어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달력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지요. 같이 볼까요?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 해일은 여러분이 알 거고 요 글자의 변형이 이겁니다. 즉 진해력이라는 글자의 그 밑에 그칠지를 해일로 바꿔 놓은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해의 움직임으로 날이 지나가는 것을 헤아려서 만든 책, 그것이 뭐냐? 책력이다 해서 이것이 책령력이라는 글자입니다. 요즘 말로 고치면 달력이라는 글자란 얘기죠. 그러나 달력은 달월이 지나가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해의 움직임을 지나가는 것을 1월이라고 해서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의 움직임을 지나가는 것을 살펴서 그것에 책력을 만든 것, 그것이 책력이다 해서 책령력이라는 글자. 우리 역법, 양력, 음력 할 때 이 력은 전부 다 이 책령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은 두 번인 셈이죠.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고, 중요한 거는요, 음력이 더 정확하게 맞는다는 겁니다. 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간만의 조수자, 소위 말하면 물의 움직임이 결정나고요. 그 물의 움직임에 따라 온도가 결정나니까 결국은 달력, 원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력이죠. 음은 달을 보고 만든 거고, 양력은 해를 보고 만든 거니까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같이 볼까요? 초두가 있고, 또 이것이 여러분은 충분히 배웠죠. 무슨 자라고 배웠죠? 이을련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수레가, 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요즘 말로 말하면 범퍼 투 범퍼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교통 상황이 앞차와 뒤차가 연결되어 있는 얘기죠. 옛날에도 전쟁터에 가기 위해선 수레와 그 수레가 연결이 돼서 갔다 해서 이것이 이을연자고요. 그 위에 초두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 화초 중에서 사람 마음이 끌려 이어지는 것이 뭐냐? 연꽃이었단 얘기예요. 사실 난초는 모든 향기를 가로막는다는 것에 비해서 이 연꽃은 은연중에 사람 마음을 이끄는 어떤 매력이 있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연꽃연자는 이을연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근, 수련, 홍련, 장화홍련 할 때 홍련인가요? 그럴 때 이 연은 바로 연꽃연 또는 연연이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연꽃은 연꽃하라는 글자가 있죠. 이건 연연자입니다. 즉 그냥 연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한자는 이처럼 조립되면서 이야기의 형태 그리고 설득력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 마음심이 들어갔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신방변이라고 그랬죠. 신방변, 마음심의 변형 형태고요. 쌀미와 발 어그러질 천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즉 쌀을 서로 주고받고 발을 어그러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집 가서 쌀을 좀 구워오고 또 저 집 가서 쌀을 구워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는 마음이 뭐냐?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해서 이것을 불쌍히 여길 연이라는 글자입니다. 말이 굉장히 길죠? 한마디로 쌀을 서로 빌려주고 구워주면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그 마음을 동정하는 것. 사실은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수재가 났든 무슨 어려움이 나면요, 성금은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민, 가련, 애련 할 때 이것은 불쌍히 여길 련이라는 글자입니다. 결국은요, 옛날에는 불쌍히 여기면요, 쌀을 구워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들은 쌀을 구워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요, 신봉사처럼 젖동량을 다니게 되겠죠.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런 글자가 나왔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죠? 그렇죠. 관계할관 또는 빗장관, 문문 씌워놓고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왠지 빗장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짐작이 될 겁니다. 즉 이어져서 끊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실이 북의 귀를 통하여서 이어진다는 데서 이것을 이을연, 이따을연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빗장이거든요. 그 빗장처럼 그 실이 끊어져 있는 부분, 좀 이 빗장은 문이 닫힐 때만 연결이 되죠. 즉 끊어져 있는 어떤 실들을 빗장의 어떤 그런 것처럼 연결시키는 것이 그 북의 귀였다는 거예요. 북이라는 건 뭐냐면 배틀을 짤 때 그 배틀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배의 모양을 한 그 실을 담아 놓는 거죠. 그
귀의 한 구멍에서 실이 쭉 나와서 이어진다 해서 이따을 연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연방공화국 할 때 이따어 있는 거죠. 연합국 할 때 연합. 즉 무슨 얘기냐. 계속 이따어서 합쳐놓은 것이 연합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럽니다. 또 우리가 미국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유나이트 스테이트라고 할 때 유나이트라는 말이 있다라는 이렇게 딱 결합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한자로 고쳐놓으면 이따을 연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 지구촌이 되고 있죠. 그것은 전부 연방입니다. 나라방자를 써서 나라와 나라가 잇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든지 잇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옆 사람과 마음을 연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쇠불일연이라는 글자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세금이 들어갔고 이건 분별할 간자죠. 즉 무슨 얘기냐. 단련할 연이라는 글자인데 쇠 중에서도 좋은 부분을 분별해 가지고서 강철을 만들 때 사람을 단련시킨다 해서 단련할 연이죠. 사실은 쇠는요. 불순물을 분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단련할 연, 우리 연마하다, 연금술 할 때는 이 단련할 연자고요. 또 우리 연습하다 할 때도 쓰이기도 하지만 익힐연이라는 자를 더 많이 쓰이기도 하죠. 이 앞에 실사를 써서요. 그런 연습하다 할 때는 그런 자로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단련할 연자는 연마, 연습, 또 연금술 할 때 여러분에게 낯익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연습장 할 때는 익힐연이 더 많이 쓰인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연가가 유행하고 있나요? 겨울, 봄, 여름, 연가가 유행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이 지금 무슨 연자냐? 사모할 연자예요. 자세히 보면 말씀원이 있고 옆에 실사가 있고 마음심이 있죠.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이것은 무슨 자냐면 위자만도 이따을 연자에 말 이따을 연, 즉 말씀원 옆에 실사, 즉 말이 시를 이어놓듯 계속 이어서 잘하는 사람을 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이따을 연자고 밑에 마음심이죠. 즉 말이 있다 그치지 않듯이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모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사모할 연이라고 하자. 즉 원래 좋은 사람은요 말이 쉼없이 나와요. 그러나 거북한 사람과 앉아 있으면 말이 잘 안 나오죠. 그 말이 실이 있다 연결되듯 계속 있다 와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 마음, 그것은 사모하는 거다 해서 사모할 연자, 애련, 연가 할 때 이 사모할 연자를 씁니다. 그러고 보면요 누군가가 연모하고 있다는 것, 사모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고요?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공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적을소와 힘력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이야기가 될 만하겠죠. 어떻게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적을소 힘력, 힘이 적다. 힘이 적으니 용렬하고 못났다는 뜻에서 이것을 용렬할 열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게 어릴소라고 그러죠. 어린이들은 힘이 어때요?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을 용렬할 열이라고 합니다. 열등생, 열세. 즉 무슨 얘기냐? 우세의 반대가 열세죠. 즉 치우치는 힘이 못난 상태의 세력을 열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힘을 키우는 일이죠. 힘을 키우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팔굽혀펴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으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볼까요? 지금 딱 보니까요. 이것만도 벌릴 열자 밑에 오드이죠. 옷을 잡아 벌리면 어떻게 되죠? 찢어지고 터지죠. 그래서 이걸 찢을 열자라는 글자입니다. 옷을 옛날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옷을 벌려버리면 찢어진다 해서 찢을 열자인데 예나 지금이나 마음에 안 드는 옷은 찢기는 마찬가지 모양이지요.
예를 들어 파열하다, 분열, 결렬할 때 전부 다 이 찢어질 열자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요, 옷은 잡아 당기면 뜯어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기면 찢어집니다. 그것을 분열이라고 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치를 알아야 되겠네요. 같이 볼까요? 지금 집안에 무언가 겸하고 있어요. 이게 겸할 겸자죠. 즉 뭐냐, 이것은 벼화를 볕단 두 단을 손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이게 겸할 겸자예요. 그런데 집 엄자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 벼슬을 하는 사람이 집에서 무슨 일을 겸해서 한다는 데서 청렴할 염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공직사회에 근무하면서도 부업을 하는 사람은 청렴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업으로 돈 거들어 다니는 부업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선 중요한 건 볕단을 하듯 농사일을 겸해서 한다. 이런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다 해서 청렴할 염자입니다. 예를 들어 염가 세일한다 할 때 염가, 청렴, 염치할 때 전부 다 이 청렴할 염자를 씁니다. 그러고 보면요, 공직사회에서 월급이 적다고 데모할 일이 아니고요, 무언가 부업을 찾아서 겸하는 청렴함이 필요하겠죠. 무조건 데모만 해서 자기 뱃속만 채우면요, 그것을 그 뱃속을 채우기 위한 세금은 고스란히 국민이 내야 되는 법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직은 청렴함이 우선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같이 볼까요? 비유 밑에 하여금 영자죠. 즉 명령할 영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 빗물이 지붕에 떨어질 때 소리를 뭐 하느라고 시키는 것처럼 톡톡톡톡 소리를 내며 떨어진 데서 빗 떨어질 영자예요. 원래는 떨어질 락자하고 틀리게 이것은 빗물이 떨어지는 걸 락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영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영락. 이게 뭐냐, 비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니까 영락이죠. 그 다음에 영세민, 무언가 다 떨어진 거, 빗물이 떨어지든 무언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져서 가늘어진 사람들을 영세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요, 영세민은 비 오는 날 더 힘듭니다. 왜요? 떨어지는 건 한꺼번에 몰아 떨어지잖아요. 연탄 떨어져, 쌀 떨어져, 돈 떨어져, 거기다가 신발 떨어져. 이렇게 되면요, 영세하게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영세민한테는 비조차 좀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번 글자는 고계령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매산이 있고 밑에요, 옷깃령이라는 글자가 있죠. 우두머리령이라고도 하죠. 이 글자는 즉 명령을 내리는 머리니까 이건 우두머리예요. 즉 뭐냐, 산의 우두머리라는 뜻에서 이건 산꼭대기다. 산꼭대기는 고계요, 제요, 능선이다 해서 이것을 고계령, 제령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우리 영남 또 줄령, 분수령 할 때 이것은 고계령, 제령이라는 글자죠. 즉 결국은 우두머리처럼 산꼭대기가 능선이요, 제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고 보면요, 영남 쪽은 고계의 남쪽이 영남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백두대간이 됐든 무슨 산이 됐든 산의 남쪽을 영남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왠지 옛날의 기후사상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비유가 있고요, 입이 세 개가 있고 무당무자입니다. 이게 무당이에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무당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무당이 하늘에 빌어가지고 입을 여러 번 벌려서 빌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데서 그런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다 해서 이거 신령할 영자, 또 그런 사람은 영묘하다 해서 영묘할 영자입니다. 우리 영감이 있다, 또 영험하다, 영혼할 때 이 영은 신령 영자인데 결국은 무당이 입을 벌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어떤 신령한 효과를 보고서 영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건요, 신과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타고날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면 양심을 무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